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자 목요일자 끝났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어젠가요? 따뜻했잖아요. 정말 따뜻했죠. 네, 봄이구나 막 이랬는데 오늘 나올 때부터 좀 그랬어요 좀. 네, 비 오고 약간 추운 그런 목요일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또 시장도 어제 오르고 오늘도 이제 또 오르겠지 했는데 역시나 지지부진하게 마무리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도 이것저것 좀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아슬아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뭐 가상화폐라든지 초전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테마주들이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았고 예. 그래도 2차 전지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는 반도체 거더니 오늘은 또 2차 전지 쪽에서 일부 또 움직여주고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테마적으로 빙빙 돌다 보니까 그래도 뭐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잘만 하면 내가 그래도 여기서 수익을 그렇죠. 낼 수 있겠다 싶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남이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SK인베스트먼트의 송가람 대표님, 또 ISS의 박수범 이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제 남이따의 박수범 이사님을 그렇죠.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또 2시간 꽉 채워서 종목 진단 달려가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환영 인사와 함께 또 종목도 아주 날카롭게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당황시켜 주십시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 전화 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이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다뤄보기 전에 우리 이 증권통에 올려놓은 질문이 있어요. 설문이 또 오늘 시작이 됐죠. 네. 2차 전지가 이번에 오르는 게 단기 반등일까 아니면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제대로 이제 올라가는 걸까가 되겠죠. 두 번째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였으면. 맞아요. 이제는 좀. 근데 워낙에 시장에서 빨리 돌다 보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더 많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슈를 한번 공개를 해볼 텐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의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좀 이래라. 2차 전지 반격의 시간이 왔다가 되겠습니다. 왔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2차 전지 시간이 언젠가 오기는 올 것 같은데 네. 도대체 그게 언제이냐가 우리 투자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이자 걱정거리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뭐 리튬 가격이 이제 하락을 멈추고 뭐 안정세에 들어간다라든지 양극재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리튬 관련주 이런 쪽 뭐 에코엔드림 오늘 상한가 가면서 셌죠. 크게 올랐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EM 플러스 금양 같은 종목들이 또 두 자릿수로 크게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들이 이제 정말로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의 세계를 만나느냐 아니면 그동안 또 워낙에 많이 내려왔고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반등일 것이냐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역 자체가 이 섹터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름의 의견들을 각자 갖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저의 안위를 위해서 안 밝히는 걸로 하고 일단은 노코멘트 하는 노코멘트 걸로. 하고 이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2차 전지 박수범 이사께 여쭤볼게요. 단기 반등이다, 저점 확인이다.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단기 반등. 단기 반등. 자, 송가람 대표께서는요? 저는 저점 확인이다. 저점 확인. 오. 오, 좋습니다. 엇갈렸어요. 자, 그럼 네. 박수범 이사께서 이 단기 반등과 관련해서 저도 약간 이쪽에 좀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근거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금 2차 전지 쪽에 뭐 수급은 좀 양호하게 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지금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비엔도 마찬가지고 양극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뭐 코스모 신소재도 잘 올라와주고 있고요.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셀을 만드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라든가 그리고 뭐 SK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SK온은 뭐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을 좀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으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연기금 쪽이라든가 기관 쪽 물량은 조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좀 외국인들이 좀 확인 사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아무래도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워낙 작년에 어느 정도 좀 쇼크, 그 주가 상승 대비해서 좀 쇼크를 좀 받았기 때문에 뭐 전기차가 너무나 또 팔리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전체 좀 분위기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냐 1분기에. 네. 뭐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이 흘러가겠다는 어느 정도 이제 로드맵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좀 외국인들 매수세도 좀 변화를 좀 확실하게 줄 거고, 뭐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외바닥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V자 상승보다는 네. 기술적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쌍바닥 패턴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추세적인 변화를 주겠다라는 신호가 나와주려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 하반기 무렵이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추세로 보자는 얘기신 거예요? 아니죠. 저는 지금 현재 한 4, 5월 달 정도. 4, 5월. 네, 몇 개월 남진 않았어요. 그러네요. 네, 몇 개월 남진 않았는데, 네네. 뭐 4, 5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뭐 1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나올 거고, 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자동차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네. 실제 뭐 UAM 쪽이라든가 그리고 2차 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 SS 쪽이라든지, 방대하게 지금 현재 사용할 만한 곳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쪽 2차 전지 쪽이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이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성이 둔화된다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일단 1분기 실적을 확인 사살하고 정확한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보고 그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정확한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저점 매수.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솔직히. 분할 매수는 괜찮지만 네. 인생 한 방이야 한 번에 다 끝내겠어 이런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추세적 상승은 이제 4월에서 5월 정도를 좀 약간 점찍어 놓고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기술적 관점을 충분히 좀 확인한 이후에 이제 안전장치가 정확하게 해소가 되면 이제 간다. 이런 관점이십니다. 네, 4, 5월이면 네.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2차 2월 전지 중반이네요. 예. 가지고 계신 분들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차님께서는 제발 저점 확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모두가 이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손가락 그렇습니다. 대표님께서 저점 확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거를 좀 들어볼까요? 지금 저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2차 전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전체적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섹터들이 어떤 섹터가 좋냐라고 봤을 때는 IT 쪽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IT 쪽, 글로벌 정보 기술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 이런 수요들에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 2차 전지보다는 IT 쪽에 좀 더 투자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 주목도도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제가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가격대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런 2차 전지주들의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 이 큰 낙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2차 전지주들의 이 밸류에이션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낮은 가격대는 아니다라는 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2차 전지주들 충분히 모아가볼 만하다. 대형주 위주로 기술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2차 전지주들을 모아가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점이지만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눌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의 저점을 크게 깨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시장에서 주목받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30년에서 35년까지 시장 규모가 300조 이상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에 의하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밸류업할 수 있는 섹터이고 그리고 현재의 가격대 충분히 접근해볼 만하다라는 점. 그렇지만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서 비중을 완전히 실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동차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ESS라든지 그 외에 뭐 저장장치 그리고 뭐 인프라 같은 부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시장이 반도체 섹터만 주로 움직이고 있는데 2차 전지나 그 외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죠. 시장 활성화와 함께 이런 경기 활성화, 거기에 따른 뭐 자동차 판매량 증가, 그리고 2차 전지 차량들의 증가, 이 판매량의 증가가 어느 정도 따라와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을 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런 미국이라든지 유럽 부분에서 환경에 대한 제재, 규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이 규제에 따른 판매량 증가, 감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단기로는 비중을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중에서 뭐 리튬이라든지 특정 섹터가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두 분께 우선 섹터로 이렇게 딱 하나의 픽을 한다면 어떤 섹터가 그래도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안에서 종목은 그 다음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네네. 만약에 이제 4, 5월부터 움직인다면 이제 어느 쪽을 가장 먼저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현재는 뭐 양극재 쪽인 것 같아요. 역시. 네, 분위기 자체가 지금 네. 그래도 수급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또한 다른 쪽보다는 뭐 전해질이라든가 분리막이라든가 뭐 이런 쪽보다는 지금 이제 양극재 쪽으로는 뭐 물량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해서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네.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송가람 대표는 양극재가 아닙니까? 혹시 다른 건가요? 저도 양극재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급 과잉 쪽, 이제 3원계 양극재 쪽에는 공급 과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양극재가 분명히 좋지만 양극재 쪽에만 이슈가 몰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소재 전반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2차 전지 소재는 뭐 양극재, 기존에는 양극재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죠. 양극재 외에도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분리막 등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크게 높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극재 회사들도 좋지만 이런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기업들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유망하게 본다라는 점은 이런 국내 배터리 3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힘든 구간을 겪고 있지만 증설은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되고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재주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양극재 과잉 측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LFP 양극재 개발 이슈도 한 가지 더 있다라는 점. 이 양극재 LFP 같은 경우에는 추가 개발된다 한다면 이 2차 전지 부분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분 모두 지금이 완전한 바닥이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반등의 시그널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볼 만한 하다라고 말씀해 맞아요. 주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박수범 이사님, 그럼 우리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은 이제 삼성 SDI를 올해는 좀 탑픽으로 제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삼성 SDI를 제가 탑픽으로 좀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LG 엔솔이라든가 그리고 SK온이 설비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할 때 예. 작년만 하더라도 LG 엔솔이 거의 10조 9천억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SK온 같은 경우는 7조 원이 넘게 지금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원 좀 넘는 투자를 좀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1.5에서 2배 정도 되는 6주에서 대략 7, 8조 정도의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LFP 배터리가 워낙 지금 현재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울산 쪽에 공장 짓겠다는 얘기도 좀 나온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물론 SK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수율이 좀 좋지 못해서 그동안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수율이 조금 잡혀 나가고 있고 흑자 전환이 조금 이루어지려고 하는 분위기고 그런 흐름들이고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넘버원으로서 잘 해 나가고는 있지만 생산 캐파도 상당히 좀 크고 잘 해 나가고는 있지만 여기서 좀 더 퀸텀 점프할 수 있는 핫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좀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그에 대한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루어진다면 삼성 SDI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삼성 SDI랑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또 보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라는 회사도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삼성전자 쪽에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자제품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차량용 양극재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 굉장히 좀 늦었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지금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또 LG 화학과 지금 함께 양극재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었죠. 그리고 GM의 회장도 최근에 국내 방문을 했다가 LG화학과 양극재 납품 관련해서 계약도 했었고 그런 내용들이 코스모 신소재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최근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좋았던 종목이라면 오히려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아니라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I도 한 달이 걸쳐 있고 LG 쪽에도 한 달이 걸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코스모 신소재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소재주 중에서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전고체 쪽으로 접근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요타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 출시 얘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현대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빠르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화 리튬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거의 독점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최근 또 롯데 머티리얼즈 쪽에도 납품 MOU 또 체결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상당히 빠르게 생각보다는 원래는 2027년 정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빠르게는 지금 그거보다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빠른 이제 상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UAM, 그야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제 자동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UAM 사업 또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와야지 좀 안정적인 배터리를 통해서 그 사업들이 본격적인 추진이 확대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잉이라든지 해외 쪽에 보면 보잉이라든지 프랑스의 에어버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전기로 날아다닐 수 있는 비행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순전히 전고체 배터리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잘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우리가 펄스 무브로서 움직임을 가져간다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발력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송가람 대표인데 앞서서도 이제 섹터 중에서는 이제 소재 쪽으로 좀 이제 넓게도 잡으셨고 그 안에서 양극재도 괜찮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종목들을 다 그런 쪽으로만 갖고 오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탑승에는. 소재 관련주로 가지고 왔고요. 예. 그리고 이 2차전지 소재 관련주들 중에서도 지금은 먼저 대형주를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기존에 어떤 수급으로 움직였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외국이나 기관 수급보다는 개인 수급으로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보자면 대형주 위주로 강한 상승이 먼저 나오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전지 소재주들 중에서도 대형주고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먼저 보시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양극 화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에코프로 머터리얼스, 그리고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에코프로 BM HN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양극재라든지 기타 2차전지 이슈가 있게 되면 대형주들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2차전지 주들 중에서도 2차전지 소재주들 중에서도 에코프로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이 NCA와 MCM을 동시에 이제 하이니켈계로 생산하는 양극재 업체입니다.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2차 전지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바로 양극재이기 때문에 이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는 회사, 그 중에서도 이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니켈 비중이 80% 이상인 하이니켈계 NCA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단점은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라는 점이 있겠지만 효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이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 BM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KG 케미칼인데요. 네. 이 KG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소재, 비료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양극 활물질의 원료인 고순도 황산 니켈을 생산하고 있는 KG 에너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KG 에너캠 같은 경우에는 황산 니켈 기준에 했을 때 연간 12,000톤 생산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황산 니켈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양극 활물질 이슈가 나온다면 KG 케미칼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벌써 이 투표도 상당히 좀 뜨겁게 나왔어요. 맞아요. 네, 우선은 두 분께서는 종목과 관련해서 이제 소재 쪽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추십니다. 그러니까 갔던 게 또 다시 한번 갈 땐 또 먼저 간다라는 그런 걸로 좀 이해가 됐고요. 네. 박수범 이사께서는 대표적으로 탑픽으로는 삼성 SDI입니다. 이제 뒤늦게 출발을 좀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서 또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시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송가람 대표도 역시 소재 쪽으로 집중을 하십니다.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BM 그룹주 싹 다 하시고 KG 케미칼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투표 결과가 볼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가 과연 단기 반등일 것이냐 저점 확인일 것이냐, 많은 분들이 총 60분 정도가 지금 네.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영혼을 담아서. 맞아요. 이게 바람이 담긴 투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 사심 가득합니다, 지금. 맞아요. 네. 저점 확인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52대 53대 47이에요. 이 바람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이제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다 통합을 해서 2차 전지 지금부터는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다만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채팅창 올려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분은 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정수라는 님께서 안녕하세요, 정수님. 반갑습니다. 예. 네. 클래시스인데요.
3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제 매수가 위로 살짝 올라갔는데, 차트를 보니까 이게 한 작년 7월에 한 바닥 한번 찍고 크게 한번 시세 내고 다시 7월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그런 클래시스가 되겠더라고요. 비중도 많으세요. 3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자, 중요한 거는 목표가를 지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다른 것도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좀 단추를 풀어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클래시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 최고가 43,000원까지 가기도 했었었는데 어디까지 잡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님, 클래시스는 우선 손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이슈는 좀 다시 한번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다시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는 게 아무래도 SPR이라는 회사가 이제 IPO를 좀 진행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는 좀 의료기기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수급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그래도 꾸준하게 잘 지금 현재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꾸준하게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많은 좀 멀티플을 받고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을 거고, 그에 대한 좀 다른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되고 다른 업종으로 좀 수급들이 좀 쏠리면서 클래시스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 2월달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어제 정도의 좀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APR에 대한 IPO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래시스라든지 클래시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지금 이제 우상향으로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APR이 실제 상장을 하게 되면 그 흐름에 있어서 같이 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전 고점 부분이 지금 보니까 지금 4만 원대예요.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32,850원으로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오늘 9% 상승했는데 일단 4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저는 4만 원까지는 좀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잘 됐네요. 이게 안 그래도 이렇게 혹 한번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 갈 수 있을까. 네. 어쨌든 목표가 좀 약간 여유 있게 4만 원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이상도 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거기서 그 전에 약간 수익을 좀 내고 나오실 수도 있는 길을 좀 열어드렸으니까 보유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땅하늘님의 종목이고요. 하나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좋은데요. 일단 오늘 하나투자증권이 또 15%나 급등을 하면서 4,555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2,793원입니다. 좋습니다. 수익 잘 보고 계시죠? 그리고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하나투자증권은 가상화폐 관련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승승장구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시청자님도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오르긴 올랐는데 좀 윗꼬리도 달렸습니다. 어떤가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인 관련된 종목이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대가 시총 1조 달러를 시가총액을 돌파했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이슈 몰이를 하고 있죠. 최근 현물 비트코인 ETF 통과 출범 초기에는 살짝 부진한 모습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어가는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유입 자금에 의한 추가 상승세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이슈를 앞두고 있죠. 이 이슈를 앞두고 있고 호재 이슈도 상당히 많이 앞으로 단기로 남아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점은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코인 관련주인 이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관련주가 몇 가지 있죠.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그 외에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런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군들이 바로 함께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한 종목 크게 상승한 이후에 순환매도 나오는 경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
그리고 평단가도 낮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보유량을 크게 늘리기보다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물량을 조금씩 축소하면서 조금씩 수익 실현하면서 꾸준히 끌고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코인 가격이나 그 외에 이 관련주들도 단기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지금 5,000원 가격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금 추가 상승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보다는 이 비트코인 가격대 동향 이것들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완전히 이 비트코인 가격과 이 관련주들이 완전히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라는 측면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코인 가격대가 계속 상승이 나왔어도 바로 이 하나투자증권이나 그 외 우리기술투자 이런 종목군들이 바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세가 꾸준히 이어가다가도 어느 정도 코인 시세가 조정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관련주들 크게 바로 눌릴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이 5,000원대 돌파 이후부터는 비중 축소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비중 5% 이하로는 6,000원 이상까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소량만 꾸준히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워낙에 매수하신 타이밍이 좋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수익을 챙기시면서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이었습니다. 워낙에 급등도 했고 또 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변동성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00원에서 조금 수익 챙기시고 6,000원까지 쭉 달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돌다리도 한번 두드려 보고 가겠다는 분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가요? 이제 로봇 관련해서 또 삼성이랑 또 연결고리가 있는 인탑스 볼 텐데요. 네. 매수문입니다. 지금 이분 말로는 이제 총알이 준비돼요. 아. 자금이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예, 자율주행 쪽을 좀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로봇주 중에 하나인 인탑스에 새로 좀 편입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이제 종가가 3만 원인데 최근에 한번 4만 원 근처까지 한번 저렇게 점프를 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좀 내려와서 3만 원 밑에서 사고 싶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괜찮은 전략인 건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뛰기 전에는 한 그 정도 2만 원대 후반 정도에 계속 횡보를 했던 거라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박수범 이사님, 인탑스는 3만 원 밑에서 좀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제가 100원짜리, 10원짜리까지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 어렵지만, 네. 일단은 인탑스에 대해서 이분의 질문을 좀 봤을 때는 정말 사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세요, 그러면. 예, 사시고, 네. 인탑스 아시다시피 자동차 부품주이기도 하고, 다 걸려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조절, 로봇도 걸려 있죠. 거기에다 지금 ROE도 지금 5.6%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PBR도 0.8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 PBR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잘 움직였지 않습니까? 밸류 프로그램 얘기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3만 원 아래로 산다, 3만 원 위로 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을 내가 매수해서 단기간 얼마까지 좀 목표가를 두고 단기 수익을 끌어올릴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3만 원 밑에다 아래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매수하십시오. 내일 매수하시고 그리고 저는 일단 35,000원 부근에는 단기적인 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5,000원대가.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을 수급상 움직임을 봤을 때 가볍게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계속 보유하시는 게 맞겠지만 35,000원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표가를 좀 정해놓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면 단기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매수가라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목표가만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탑스 매수 오케이 사인 떨어졌고요. 목표가는 우선 1차적으로 35,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걸 이 가격대에 왔을 때 어떻게 뚫어내느냐, 네. 이거 보시면서 추가적인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리구리 너구리님 좋습니다. 삽니다. 3만 원 하셨는데. 아따, 시원히
시원시원합니다. 네, 수익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예. 자, 다음 종목은 한강님이 종목 상담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 현대오토에버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오늘 157,200원에 10% 담으셨고요. 매수하시고 나서 조금 더 떨어지면서 지금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는 하네요. 현대오토에버가 조금 반등 나오는가 싶더니 또 올해 들어서면서 좀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들 나옵니다. 계속해서 좀 답답한 구간에서 시청자님은 오늘 이제 들어가셨는데 잘된 선택일지 이제 궁금합니다. 현대오토에버 전망 어떻게 보세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차의 상승 흐름 나올 때 같이 좋은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이 현대오토에버는 이 현대차 쪽에 이쪽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지만 이 부품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SI 기업입니다. 이 SI가 시스템 통합 이쪽으로 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죠. 관련해서 이 단순히 공급하고 있고 현대차 관련 공급 업체라는 점, 이 부분 외에도 우리가 이 회사가 좋은 흐름이 나올 때, 좋은 움직임이 나올 때는 자율주행 이슈로 해서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인카, 아우카 이 영역 전반적으로 해서 차량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프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그룹 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시스템 통합 서비스 이런 업무 지원 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에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슈 몰이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크게 어떤 이슈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아시는 진이나 모바일 내비게이션 맵인 이런 맵피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가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차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쪽으로 해서 앞으로 주목을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가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눌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가격대, 이 저점 가격대까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장기적인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대비했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대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이 15만 원대 이탈 여부가 더 나오는지 여부 여기에서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물량 조절 여부를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 14만 8천 원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는지 그 시기를 또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15만 원이 지지되는지 확인하시면서 추매 타이밍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손절가 14만 8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5천 원 잡아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고재관님께서 올려주신 나인테크 볼 텐데요. 오늘 네. 좀 변동성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사셨던 가격이 3,260원. 그러니까 오늘 사신 건 아니고. 그쵸. 예, 한 11% 정도를 담고 계시는데, 자, 오늘 수익권 하는데 욕심부리다 아이고. 놓쳤어요. 예, 단기 3,500원 보는데, 네.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500원 생각하셨으니까 오늘 안 파셨구나. 그러게요. 한번 내려가가지고 이게 3,000원 깰 뻔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한번 3,500원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나인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종목은 이제 사업성이라든가 내재 가치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할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지금 시비를 많이 좀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라고 하죠. 그리고 주식 연계형 채권을 우리가 전환사채라고 하는데, 이 시비를 많이 발행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무기명입니다. 무기명으로 발행을 하게 되는데, 누군가 어떤 솔직히 말해서 시비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동원될 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주가 조작에 많이 이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인테크가 회사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 시비에 대한 분석을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일단 전자공채에서 지금 간단하게 지금 금방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좀 콜옵션도 이제
행사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10일을 발행했던 걸 다시 한번 콜옵션을 행사했다라는 건 회사가 다시 한번 이제 걷어들였다는 거죠. 발행했던 채권을 걷어들였는데 보통 보면 이걸 걷어들여서 또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고 뭐 그렇게 해서 소위 얘기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런 경우를 제가 오랫동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주가에 마사지를 준다고 하죠. 예, 마사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다시 토스를 해줍니다.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이렇게 10일을 만에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자본에 비해서. 보통 보면 10일을 발행하게 되면, 이 10일을 발행했다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본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게 지금 현재 자본 총계가 지금 68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부채가 지금 이제 1,400. 그러니까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보면 분기당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납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5억, 그리고 2분기에 1억, 그리고 3분기에 마이너스 19억. 인데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는 313억에서 435억, 681억 더 늘어나고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12일을 통해서 주식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본을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자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작전이 잘 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주가를 제대로 올린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저는 부채 관리가 안 되면서 지금 자본 총계가 늘어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이 업종에 있으면서 많이 분석을 해봤지만, 좀 살짝 좀 약간 아마추어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업이 좋다, 뭘 하고 있다,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상장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나, 이게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되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인테크와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12 분석을 제가 대략적으로 했어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빨리 나오세요, 그냥. 빨리 나오시고, 오히려 정말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나인테크 어쨌든 지금 손실이 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분석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 또 리스크가 충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인테크보다 시장에서 돌고 있는 다른 종목들 많거든요. 좀 더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이번에는 땅 짚고 하늘로 튀어 님의 종목이에요. 점점 희한한. 땅 짚고 하늘로 튀어. 네. 알겠습니다. 강원에너지인데요. 이전에도 한번 상담을 받으셨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은 2535원이거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 상담 받을 때 매도하라라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안 하셨군요. 차마 못하셨습니다. 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손절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좀 손실이 커져가면서 조금 버티셨는데 어제 오늘 이 종목이 좀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강원에너지가 오늘 15,000원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손절하라 그랬더니 반등 나오니까 추가 매수가 하고 싶다고. 이미 그런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절대 팔지 않겠다라는 일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과연 대응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네. 한번 손가락 대표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어때요?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괜찮아요?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다행이네요. 보여지는데 네. 하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부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어느 정도 초기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반등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이 다시 한번 눌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여부를 제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많이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단기로 눌릴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추세 전환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분명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릴 수는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된 회사죠. 리튬 관련해서 칠레 광산 이쪽으로 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광산 같은 경우에는 칠레 광산이 가장 큰 규모의 광산이었는데 이란에서 뭐 850만 톤에 달하는 광산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주들의 필수적인 부분이 바로 리튬 사용 부분인데 2차 전지 수요 자체가 지금 2차 전지 자동차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 전기차가 많이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반기 이 판매량의 증가 그리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의 다양한 이슈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네. 여기에서 바닥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만한 가격대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로 다시 한번 추세 이탈이나 다시 눌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2,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로 우리가 여기에서 대응법은 16,000원대 돌파가 나올 때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바닥권에서 상승할 때 거래대금 이상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 추가 흐름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 2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꼭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거래 대금이 크게 받쳐주지 않는 반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12,600원 손절가 그리고 16,000원 돌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22,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네요. 네, 자 강원에너지고요. 이번엔 빨간 토마토님께서 네. 두산 밥켓을 올려주셨는데 그 매수 가격이 5만 원에 가깝습니다. 49,900원. 비중 15%인데 이게 뭐 최근에 사셨으면은 높을 때 사시고 뭔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잘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매물벽도 위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두산 밥켓과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으로 좀 같이 갈 수 있을지 이게 37,000원 찍고 어쨌든 간에 좀 등락은 있지만 올라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두산 마켓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열심히 잘 지금 실적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중장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택 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지금 현재 인프라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최근에 보면 우리 칩스법을 통해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TSMC까지 지금 이제 공장 열심히 좀 짓고 있죠. 거기다 2차 전지까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도 지금 열심히 공장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장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에 놓여져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주택 지표도 요즘 보게 되면 이번에 CPI가 좀 발표됐지 않습니까? CPI가 발표됐는데 주택 쪽 수요가 좀 가격대가 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CPI가 좀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정도로 주택 시장이 그렇게 지금 이제 내려가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그렇다면 주택 수요가 그만큼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분명 새로운 집을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에 대한 이제 중장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인프라 쪽이나 주택 시장이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산 마켓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오히려 지금 저는 오히려 조정받으면 조정받을수록 더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산 지금 두산 마켓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HD 현대건설 기계 쪽도 좋고 그리고 지금 현대 인프라 코어 쪽도 좋고
뭐 그쪽 이제 중장비 쪽은 계속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은 뭐 충분히 지금 5만 원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제 보게 된다면 전 고점이 지금 6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뭐 작년에 7월 달에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네. 전 고점을까지도 좀 기대하시고 현재는 계속 좀 보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높게 보시네요. 조정 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관점이시고, 뭐, 이런 두삼각켓을 포함해서, 이제 뭐, 건설 기계, 중장비 계속 좋은 관점이십니다. 목표가는 6만 원대 후반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고점 6만 7천 원이니까 요거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네. 김선빈님 잘 오셨고요. 종목은 제이오 남겨주셨네요. 제이오. 네. 매수가가 32,100원에 15% 가지고 계십니다. 제이오가 많이 내려왔었군요. 2만 원 깨고 내려왔다가 이 종목도 어제 오늘 이제 또 2차 전지의 반등과 함께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요. 오늘 8% 상승합니다. 23,600원까지 올라와 있고 32,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보유하신 지도 좀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작년 여름의 가격대이니까요. 오래 고생하셨는데 이 반등을 이용해서 또 2차 전지 이 종목도 좀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오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이 가능한지 또 이분도 역시나 반등 나오니까 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더 들어가도 되느냐라는 질문도 남겨주셨는데요. 제이오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2차 전지 소재주나 2차 전지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생각이 비슷하실 겁니다. 지금 더 들어가도 되나? 지금 정말 바닥일까? 네.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 내가 사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자체를 고려했을 때는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주들, 소재주들, 그중에서도 제가 소재주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죠. 충분히 지금 매수 접근 가능한 가격대다. 기술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여기에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괜찮다. 하지만 완전한 찐 반등으로 보기에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원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시장 전체의 주도적인 섹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이 주도 섹터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 예수금 자체도 집중되지 않고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차 전지주나 이런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지금의 이전에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움직였을 때만큼의 거래대금에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점 바로 이 해외 판매 부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부진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이런 환경적인 부분,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환경을 생각해서 2차 전지 부분을 더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유럽 부분에서 이런 내연기관을 우리는 좀 더 사용하겠다라는 발표들이 나오면서 더 지지부진한 모습도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는 좋지만 아직까지 이런 두 가지 이슈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차세대 도전제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카본 블랙을 주로 사용을 했죠. 하지만 이 카본 나노튜브 즉 CNT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제이오는 이런 CNT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 생산하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여기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 전략적 투자를 해서 150억 원을 투자한 경력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앞으로 매출도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CNT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필수 소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전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속 집전체와 전도율을 상당히 높여주고 뭐 활물질 입자 간의 활성화도 굉장히 높여줍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전지에서의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도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CNT 부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 제이오는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바닥권에 그리고 있지만 꾸준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5,000원대 가격대에서 거래대금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추가 상승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손절가는 짧게 19,000원, 19,500원 여기가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25,000원, 2차 목표가 2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오입니다. 기술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은 가능합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한 방에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1부는 이 종목까지 하고요. 2부 때는 사전 접수로 초전도체.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아닌지. 어쨌든 네. 이것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도 엄청나게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계속 갈지 발표는 도대체 발표 전까지 가져가면 되는 조금은 건지. 불안한 상승이라. 네, 그렇습니다. 수익 많으신데 잘 한번 2부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